이번 강사는 앞에 용어 정의에 의한 계획 파트를 나가는 겁니다. 그럼 계획 파트의 위계 질서, 또 용도가 몇 개가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짚어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정의할 것은 그 위계 질서 관계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재는 국가 계획 등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 계획이 최상위 계획입니다. 최상위 계획.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광역 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아래 도시군 계획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도시군 계획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하는 걸 얘기했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뭐를 하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 무슨 계획을 했습니까? 종합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시의 인구정책, 교통정책, 주택정책을 만약에 본다면 종합계획인 뭐를 봐야 되겠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봐야 되겠죠. 여기에 부합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또 만약에 이들이 충돌된다 그러면 여기는 이거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거니까 이게 충돌되면 기본계획을 우선하고 얘와 얘 관계는 이걸 갖다가 우선하고 또 여기는 국가계획을 갖다가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계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내위 그 지위고 그 다음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크게 봐서 뭐와 뭐로 나누는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지로 된다 그랬죠. 자, 그건 이제 또 뒤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계획을 공부할 사람은 없다 그랬죠. 왜 없느냐? 자, 공인중개사가 국가계획을 갖다가 공부한다는 공인중개사 뜻이 없는 사람이야. 뭐야? 위적으로 올라갈 정치의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지금부터 배울 것이 이 세 가지를 공부하고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광역도시계획을 갖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돼야 된다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럼 이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서울, 인천이라고 합시다. 인천광역시. 여기는 서울특별시. 자, 밑에는 경기도. 그럼 우리가 이 관계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이 관계를 우리가 시도 경계라는 거예요. 시도 경계. 시도 경계 아닙니까? 다음 인천광역시에 예를 들어서 계양군이 있습니다. 계양구가. 다음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보면 이쪽에 자 강서구가 있다고 봅시다. 강서구. 그다음 부천시 이쪽에 이제 경기도 중에서도 부천시가 있습니다. 부천시에 원미구 이렇게 있겠죠. 근데 제가 딱 구자를 쓴 이유는 굳이 뭐 지역 사람한테 그거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계획에는 구청장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묻겠다 그러면 이건 시도에 묻겠죠. 이건 누가 묻는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묻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묻는 거예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묻을 때는 바로 여기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장도 있겠죠? 중앙행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죠. 그래서 물어보고 나서, 그걸 물어본다는 얘기는 의견 청취입니다. 응? 의견 청취해서 심의해서 지정 통지하면 돼. 의심지통.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시도 경계는 누가 묵는다? 국토장관이 묵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여기 경기도의 경우도 경기도의 경우를 갖다 봤을 때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만약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부천시, 여기가 광명시, 여기가 시흥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경기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그 이게 묶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생활 공간이 같아야 묶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는 것은 이건 누가 묶냐면 경기도지사가 묶는 거죠. 이렇게 묶는 것을 광역계획권이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묶어주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묶을 때 여기도 경기도지사가 부천시장이나 광명시장, 시흥시장 의사를 들어봐야 돼, 안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 되겠죠. 아니면 또 시흥시장에 우리도 포함을 시켜줘요.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의심지통. 가서 의견 청취하고 심의하고 지정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 거는 시도 경계였다면 이건 요 경계를 우리가 시군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에 걸쳤던 도지사, 시도에 걸쳤으면 국토장관이 지정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범위는 부천시 전부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눈다 할 때는 어디까지냐? 시구 읍면 단위까지 나누는 거예요. 행정구역을 나눌 때는 시구 읍면 단위까지 가져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절차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끼리 절차는 의심, 지통. 그래서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정해서 통지한다. 이게 바로 광역계획권의 지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으면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하죠?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묶어놨잖아요. 이와 같이 묶었으면 여기 장기발전 방향, 여기도 이렇게 묶었으니까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럼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면 잘못됐더라도 행정쟁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이란 말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할 수 없다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수립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여기서는 가장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근자에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 광역계획권의 수립권자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됐다면 광역들이 그로부터 3년 내 수립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3년 내. 자, 그러면 그 내용의 의미를 본다면 제일 먼저 수립한다. 의무적인 것이 있어요. 의무적인 거. 그 다음 수립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였냐면 예를 들어서 지정권자가 도지사가 묶었다. 그러면 시군에 걸쳤다 그랬죠. 그럼 이럴 경우는 가서 시장군수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게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가서 여기 도지사한테 당신 묶은 대로 내가 했습니다 하고서 가서 승인을 갖다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내? 3년 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승인 신청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이제 하야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봐봐요. 순서는 이거네요.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걸 원칙으로 공동. 그다음 공동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누가 한다? 도지사가. 요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줄여서 국토장관이라 쓰겠습니다. 자, 국토장관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국토장관이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지정하면 여기는 시도 경계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경계? 시도 경계. 그래서 시도지사가 역시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그로부터 역시 3년 내 내가 당시 이렇게 지정한 대로 했습니다 하고 승인 신청을 3년 내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머스트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역시 국토장관이 직접
직접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국토장관은 그거 외에도 해야 될 것이 국가 계획과 관련됐다면 직접 누가 하냐면 국토장관이 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도 제일 먼저 누구야? 국토장관이 지정해줬죠? 시도 경계를. 그러면 누가 수립하는 원칙입니까? 여기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원칙이고, 3년 내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했다 그럼 누가 하는 게 원칙이다? 국토장관이 직접. 또한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국토장관이 직접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여야 한답니다. 이게. 다음, 이거랑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 여기 봐요.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시장 군수가 같이 합시다 할 수도 있겠고, 도지사가 같이 합시다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 누가 볼 수 있냐면, 시장 군수랑 도지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필요나 요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할 수 있고, 거꾸로, 여기 시장 군수가 협의를 해서 도지사가 해주세요. 그러면 도지사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독.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는 다들 뭐라고 쓰면, 필요나 요청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필요나 요청해서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필요나 요청. 요청해서 해준다. 다음, 할 수 있다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는 거 봐줘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시도지사가 시도자가 국토장관한테 같이 합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꾸로 국토장관이 시도한테 같이 합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필요 요청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국토장관과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여러분 필요한 것 중에 이제 요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왜? 우리는 여기 봅시다. 시장 군수가 해서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시도사에서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 함께 했으면 승인받을 일이 없어요. 또, 여기 보면 시장 군수가 도지사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해주세요! 그랬으면 승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는 승인 여부하고 시험 문제 관련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교재 관점에도 거기 수립권자에서 보면 하여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제 뭐다?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제가 협의란 말을 했어요. 다 뭘 해야 되겠어요? 공동을 하려면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금 여기는 몇 개 이상 도시죠? 2개 이상의 도시야. 이 2개 이상 도시는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기주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님비중흥, 핀피중흥 같은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이기주의 같은 것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협의회를 갖다 구성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뭘 할 수 있다?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광역도시의 협의를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교재의 관점에서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험치 많은 사람하고 구성할 수 서로 협의가 잘 이루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고, 쉽게 해서. 그다음 조정을 신청한다. 조정이란 말은 제3자 입장에서, 얘와 얘의 입장에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조정 안 가지고 해주는 걸 바로 뭐라 쓰면 조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때 조정을 신청할 때는 봐봐요. 여기 시장 군수가, 아까 했던 시장 군수 레벨은 예를 들어서 부천시장과 시흥시장 서로 협의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도지사한테 공동으로 갈 수도 있고 혼자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조정 신청은 단독으로 다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단독으로 신청 시에는요, 기한을 정해서 조정을 권고합니다. 가서 잘해봐. 이렇게, 가서 너희들 협의를 해봐. 이렇게 해서 권고를, 기한을 정해서 권고를 하는 거. 잘하라고. 조정 권고. 그러면 이건 단독으로 왔을 때만 하는 거고, 공동으로 왔을 때는요, 이제 여기서 한 거와 조정이 안 됐을 때, 이때는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풀 때 조심할 게 이거죠. 단독과 공동 조정 신청 시에 기한을 정해서 조정 권고한다.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한을 정해서 조정 권고는 오로지 단독할 경우만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되지 않았든 공동 왔든 직접 조정할 때는 출석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출석. 그래서 어디에다가 가서 도시계획위원회 출석하라. 중앙이면 중앙도시계획, 지방이면 지방도시계획. 왜? 국토장관이 할 때는 중앙, 도지사가 할 때는 지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가서 직접 출석, 의견 제출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조정된 내용은 반드시 반영한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반영할 수 있다. 반영한다. 조정에 반영한다. 이거죠. 자, 수립관자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은, 자, 거기 보면 이 광역계획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뭐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용은 크게 보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녹지, 관리체계,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나아가서 광역시설에, 자, 밑줄 쳐주세요.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시설에 관한 설치,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밑에 거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자, 그럼 밑에 수립 기준. 자, 다른 건 다 공부할 거 없어요. 자,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냐? 우리 공법 시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7%가 다 국토장관이에요. 수립 기준은.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된다는 소리는 여러분 자기 생각 안 난다. 그럼 국토장관 찍으면 돼. 그럼 그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거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령, 법제화된 거 이런 걸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누가 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국토장관이. 그래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거기 내용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국토 종합계획에 서로 연계돼야 되겠고, 또 우리가 왔을 때 도시의 무질서 확산 같은 걸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나가서는 현안을 잘 고려해 줘야 되겠죠. 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포괄적, 계략적이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사항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녹지축, 생태계 이런 걸 잘 보존할 수 있겠고, 분별계획을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겠죠? 뭘 통해서? 재난, 이런 걸 통해서, 풍수의 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립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립 절차를 보면 이건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립 단계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단계가 있다면 수립 단계, 그다음 승인 단계, 공고 단계로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3단계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립, 그다음 승인, 공고 단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공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계략적 큰 틀입니다. 많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기초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돼. 필수적으로. 반드시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을 할 때 조사 측량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또 만약에 인구정책, 교통정책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는 건 그 기후 이런 걸 모두 뭐 해야 되겠어요?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사회, 정치, 문화, 토지 이용 다 해야 되니까 뭐 해보세요? 조사 측량 한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자료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요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도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 그러나 반드시 반영은 아니다. 반영은 반드시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반영은 반드시 하는 건 아니구나. 그랬고, 타당하도 인정할 경우만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공청회 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고, 또 이 공청회는 주재자가 있습니다. 주재자. 그래서 주재자는 국토장관 또는 시도사가 주재자를 정하는 거예요. 지정한 자가 주재를 하는 거예요. 일정한 장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 청취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의회. 지방의회. 자, 또 하나는 제일 말단인 시장, 군수가 의견 청취. 왜 그러냐면 국토장관이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 딱 국가계획을 갖다 하겠다. 그러면 시흥시장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사, 도지사가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부천시에 했다 한다. 그러면 부천시장한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상급기관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하급기관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장 군수한테 의견 청취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의견 청취를 통해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수립. 그래서 이거는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기공의 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승인을 하려면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는 관계기관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장한테 하는 걸 협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심의를 거칩니다. 자, 뭐라 한다? 심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 심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심의는 전문기관에 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장관이면 중앙도시위원회, 지방에 하면 지방도시위원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가서 협의 심의를 한다면 승인을 거쳐요. 자, 승인은 앞서 이야기했던 걸 잘 좀 정리해봐요. 어떻게 했습니까? 몇 년 내 승인 신청하는 걸 아까 배웠었죠? 3년 내. 잠시 갔다 가봅시다. 자, 이쪽으로 가보면 알 수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그러면 도지사가 관할계획을 지정하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도지사한테 해야 될 거냐? 그럼 누구는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몇 년에 3년 내. 안 하면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국토장관이 지정했으면 시장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3년 내 국토장관한테 승인 신청해야 되죠. 안 하면 직접 누가 국토장관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도 승인권자가 둘이 있다는 걸 잘 좀 정리하면 되겠죠. 자, 누가 있어요? 승인권자가 국토장관이 있겠고, 자, 누가 있어요? 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거예요. 그럼 승인했으면 이걸 송부해줘요. 보내줘요. 보내줘가지고 공고하고 이를 갖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청회 개최만 14일 전에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며칠에 하는 것이냐. 3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역도시행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고, 그렇죠? 대외적 구속이 없는 계획입니다. 그럼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이 우리 교과서의 관점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이어서 뭘 나가도록 하겠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말은 어디에 광역도시계획 바로 밑에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기본적 성격을 나타난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있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기본적 성격을 나타낸 종합계획이라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수립에 지침이 된다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꼭 중요해야 되고, 그럼 이건 대외적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도시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 도시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도심. 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 공간 구조라는 거예요.
공간구주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랬는데, 만약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1도심, 5 부도심, 그다음 4개 생활권, 이런 권역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공간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공간구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걸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외적 구성이었고 실시계획이 아니다 하는 걸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해서 얘는 예수립에 지침이 되지만 이게 수립 안 됐다라 이거 수립 못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냐? 수립권자와 수립 대상 지역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도시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수립권자는 오직 누구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가 자라고 하는 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없고 누구도 없다, 도지사도 없다 하는 것만 명심해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럼 더불어서 같이 알아두면 이 수립 대상 지역인데 이 수립 대상 지역은 여기 있는 자기 관할 것을 자기 관할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 자기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 제주시는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자기 관할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건 바로 요거 얘기입니다. 자기 관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요걸 하셔야 돼요. 인접지를 전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일부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인접지에 대해서는요. 사전에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세종시라는 게 생겼지만 예전의 경우 보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경우를 본다. 그 중에 또 이제 대전시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전시에 충청북도 영동 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권이 다 충청남도의 경우 속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대전 생활권이 돼 있어요. 그러면 대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청북도의 아래 생활권역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구미시에서 인접되어 있는 김천시의 아포읍이라든가 또 칠곡군에 있는 북산면이라는 거 이런 것도 포함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는 거예요. 협의 안 되면 자기 관할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만약에 이때 인접지를 들어간다면 시군 단위까지 포함시킬 수 있어요. 시군. 그래서 우리가 읍면 알겠죠? 이런 걸 갖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 관할일지라도 아니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시면 됩니다. 자, 뭐였다? 아니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기 관할인데도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 아니할 수 있다는 건 반드시 여러분 숙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럼 반대를 그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랬다면 수도권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경우에 우리가 북쪽에 있는 곳으로서 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연천군 같은 경우를 봅시다. 그럼 거기는 경기도 연천군. 수도권이란 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연천군 인원이 만약에 예를 들면 3만이다. 그래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근데 그러면 10만 이하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는 반드시 해야 돼요? 수도권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할 때 수도권으로서 7만은 아니할 수 있다면 X가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상급계획에 하급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서 충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포인트가 되느냐면 여기는 자기 관할건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인접지도 할 수 있다. 근데 자기 관할도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립 대상 지역은 여기까지 했고 이제 수립 계획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내용은 그 지역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 할 것 없이라 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걸 꼭 조심해야 돼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경관에 대한 것, 또 나아가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방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가끔가다 볼 수 있어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란 말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것은 구별해야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면 되겠고요. 다음 수립기준 역시 우리가 앞서 언제 배운 거나 마찬가지면 광역도시계획도 수립기준 배웠어요. 제가 뭐랬죠? 97% 정도가 수립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누구를 했어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어요. 같습니다. 자,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돼. 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도시와 농어 산초는 기반시설 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차등해서 입안해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호간에 상세 정도를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 역시 또 도시는 시차를 둬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겠죠. 또 나가서 녹지축 역시 이어져야 된다. 또 재난에 관한 사항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가봅시다. 수립 절차 그랬죠. 자, 수립 절차를 제가 왜 이쪽으로 오느냐 하는 걸 보게 되면 자, 여기도 대외적 구속력이기 때문에 수립, 승인, 공고 단계로 이루어져요. 수립과 승인, 공고. 근데 종전에는 이걸 그대로 준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준용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기초사는 그대로 준용합니다. 근데 공청회 중에서는요.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난이 문제예요. 그래서 재위험성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재해에 대해서 취약성 분석하도록 그러면 결국 기초조사에다가 뭐가 더 추가되냐면 재해 취약성을 갖다 분석하라.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토지 모두 알아야 되겠어요. 적성도 검사해야 되겠죠. 요것이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공청회 그대로 준용합니다. 자, 의견 청취 그대로 준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의회까지는 듣지만 여기는 수립관자가 오직 누구 했었죠? 특광자, 시장, 군수 했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 자치장, 시장, 군수니까 하부 조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들을 필요 없고 수립을 합니다. 다음 협의 심의는 같아요. 그다음에 승인은 자 조심해 줘야 되겠죠.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비교급으로 본다면 국토장관한테 승인받을 일이 없어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걸 갖다 정리해 보면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앞서 수립권자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수립권자는 여기 봐요. 오직 누가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 자치시장, 시장군수잖아요. 그럼 여기는 요 사람은 과거에 국토장관한테 승인받았지만 지금은 누구한테 그대로 하냐면 자체적으로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협의 심의를 거쳐서. 위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그 다음 요거는 도지사가 있으니까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되겠죠. 그럼 시험전 할 때 특광자 시장군수는 국토장한테 승인받는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승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송부해줘서 공고하고 열람시킨 건 같습니다. 둘 다. 그럼 마지막 하나가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격은 공간구조는 변해갑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할 때 그러면 상위계획인 국가계획과 또 광역도시계획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세요. 그래서 이번 강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률 중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